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썬 자료형에 대해 소개해줄 교육부 일동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파이썬의 기초인 다양한 자료형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내용은 많지만 어렵지 않게 준비했으니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은 댓글에 적힌 타임라인대로 나눠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절대 이 모든 것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파이썬 숫자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임의 문자 A에 다양한 형태의 숫자를 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을 포함한 정수형과 소수점 형태로 표현되는 실수형 모두 대입 가능하니까 주피터를 통해 같이 연습해 보아요. 그리고 숫자형은 사칙 연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처럼 임의 문자 A, B에 각각 3과 4를 대입하고 문자 A, B를 더하는 수식을 실행하면 대입했던 3과 4의 합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 밖에 화면에 보이는 사칙 연산 기호들도 삼각 예제에 활용되니까 주피터에서 활용하면서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자열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열이란 문자 단어들로 구성된 집합이에요. 문자열에서는 문자열의 사용 방법과 특정한 문자를 뽑아내는 인덱싱, 특정한 단어를 뽑아내는 문자열 슬라이싱의 카테고리로 나눠지니까 잘 구분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배워보기 전에 숫자형과 문자열을 구분하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앞선 숫자형과는 달리 문자열은 임의의 문자 A에 대입할 때 모두 따옴표를 붙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따옴표가 붙은 숫자를 임의의 문자에 대입하면 숫자도 문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숫자 자료형에서 숫자를 쓸 때와 문자열에서 숫자를 쓸 때는 따옴표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이 문자열과 따옴표의 차이는 연산할 때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문자열과 숫자형을 잘 구분해서 연산을 해야 하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문자열 사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문자열은 임의의 문자 A에 언제나 따옴표를 붙여서 대입해야 돼요. 근데 난 작은 따옴표도 함께 출력하고 싶다, 큰 따옴표도 함께 출력하고 싶다 한다면 문자열에 또 다른 따옴표를 포함시켜야 해요. 첫 번째 사진처럼 큰 따옴표를 포함시키고 싶은 경우 작은 따옴표로 그 문자열을 감싸주면 되고, 두 번째 사진처럼 작은 따옴표를 포함시키고 싶은 경우 큰 따옴표로 감싸주면 돼요. 즉 서로 다른 따옴표로 감싸야만 올바르게 출력할 수 있어요. 아니면 세 번째 사진처럼 백슬래시를 출력할 따옴표 앞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편한 방식으로 연습해 보세요. 다음 내용은 문자열을 출력할 때 줄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줄을 바꾸고 싶은 부분에 백슬래시와 n을 사용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백슬래시 경우는 맥 컴퓨터에서는 백슬래시 모양 그대로 찾으면 되고 윈도우에서는 W 같은 표시를 찾으면 됩니다. 둘은 모양은 달라 보이지만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이는 이러한 코드도 아래에 첨부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열을 연산하는 방법이에요. 이 부분은 숫자형 사칙 연산이랑 비슷해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사진은 임의의 문자 헤드에 I love를 대입했고 임의의 문자 테일에 빅스타를 대입했어요. 그리고 사칙 연산의 기호인 더하기를 사용해 헤드와 테일을 더한 값을 출력했더니 I love 빅스타 값이 출력이 되었네요. 두 번째 사진처럼 곱셈도 할 수 있는데 원리는 마찬가지로 임의의 문자 A에 쑥이란 단어를 대입하고 A를 2번 곱해주는 수식을 출력하면 쑥쑥이 프린트 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문자열 연산은 아니지만 문자열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함수 활용에 관한 거예요. len 함수를 통해 제가 임의의 문자 A에 대입한 문자열의 수를 구할 수 있어요. 이 함수는 파이썬 내장 함수로 뒤에서도 좀 자주 쓰이니까 한번 각자 연습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자열 인덱싱 및 슬라이싱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속도 괜찮으신가요? 좀 빠르다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멈추고 천천히 연습하면서 따라오셔도 됩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문자열 인덱싱이란 무엇일까요?
대괄호에 문자열의 위치를 적어서 그 위치에 있는 특정한 값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는 임의의 문자 A에 대입한 We are studying consumer economics in 숙명 University 라는 문장에서 4번에 위치한 값을 출력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R이 출력이 됐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문자열의 위치는 0부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위와 얼 사이에 있는 띄어쓰기도 문자열 위치에 포함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W는 0, E는 1, 띄어쓰기는 2, A는 3, R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특정한 단어를 뽑아내는 슬라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슬라이싱도 인덱싱처럼 0번부터 시작하는데 콜론을 사용해 범위를 입력한다는 것에서 인덱싱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범위는 대괄호 안에 시작 위치 콜론 끝 위치로 대입합니다. 이때 범위는 아래 수식처럼 시작 위치는 포함이 되고 끝 위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사진처럼 시작 위치를 생략하면 범위는 처음부터 지정됩니다. 반대로 끝 위치를 생략하면 문자열은 끝까지 범위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이런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문자열의 위치가 0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뒤에서 계속 나오니까 꼭 연습을 통해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해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걸 외울 필요는 절대 없고 그냥 연습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열 포매팅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문자열 포매팅이란 문자열 안에 특정한 값을 바꿔야 할 때 쓰입니다. 포매팅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문자열 %D와 같은 문자열 포맷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포맷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F 문자열 포매팅이란 방법도 있습니다. 3가지 다 배워볼 텐데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좀만 더 힘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D와 같은 문자열 포맷 코드를 사용한 포매팅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화면의 사진처럼 문자열 안에서 넣고 싶은 자리를 문자열 포맷 코드를 써주고 삽입할 내용이 숫자라면 문자열이 끝나는 부분에 따옴표 없이 그냥 %와 숫자를 붙여줍니다. 근데 삽입할 내용이 문자열이라면 문자열 포맷 코드가 %s로 바뀌고 삽입할 5라는 단어에도 따옴표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복잡하게 간다면 세 번째 사진처럼 임의의 문자 넘버에 원하는 숫자 4를 대입하고 문자열 포맷 코드를 또 사용해서 4가 대입되어 있는 넘버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하는 게 삽입할 내용에 따라 문자열 포맷 코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수를 대입하려면 %D 포맷 코드를 써야 되고 부동소수는 %F를 쓰고 대신 %s는 어떤 형태의 문자열이든 사용 가능한 문자열 포맷 코드니까 기억하면 편하게 쓸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잘 기억해서 그냥 연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은 포맷 함수를 활용한 포매팅입니다. 포맷 함수는 특정한 값이 들어갈 부분에 중괄호 0, 중괄호를 적고 뒤에 온점과 포맷 함수를 적어 특정한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숫자와 문자는 따옴표의 차이만 있을 뿐 포매팅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때 0의 의미는 포맷 함수에 지정하는 명령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2가지를 포매팅 했는데 이때는 0과 1을 사용해 포맷 함수에 지정한 명령의 순서대로 출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0이 아닌 틀린 명령 순서 숫자를 쓰면 오류가 뜨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순서에 유의해서 숫자를 대입해 주세요. 자, 다음은 F 문자열 방식의 포매팅입니다. 먼저 name과 age 같은 문자의 수를 대입해 변수값을 미리 생성합니다. 그리고 F와 출력할 말과 변수값을 작은 따옴표로 묶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변수값이 올바르게 들어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이제 반 정도 남았는데 좀만 더 힘내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자료형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료형은 리스트 자료형, 투플 자료형, 딕셔너리 자료형,
불자료형으로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리스트는 대괄호를 이용해 여러 집합들을 프로그래밍합니다. 그리고 투표 자료형은 소괄호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이용하니까 각각 다른 괄호들에 유의해서 설명에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리스트 자료형에 대해 살펴봅시다. 리스트 자료형은 대괄호를 사용해 숫자와 문자로만 표현하기 어려운 집합들을 프로그래밍합니다. 이렇게 알파벳들의 다양한 형태의 문자들을 대괄호 안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화면 사진에서 리스트 인덱싱이 쓰인 거 찾으셨나요? 이따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리스트는 어떠한 자료형도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다음은 리스트를 인덱싱하고 슬라이싱하는 방법입니다. 인덱싱과 슬라이싱 앞에서 나왔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인덱싱이란 특정한 문자를 뽑아내는 거고 슬라이싱은 특정한 단어를 뽑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인덱싱을 통해 사진처럼 문자 A에 대입한 자료들 중 특정한 값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문자열 인덱싱과 동일하게 대괄호 속의 문자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를 표기하는 겁니다. 슬라이싱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자열 슬라이싱과 동일하게 대괄호 안에 범위를 표기해 특정한 단어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덱싱과 슬라이싱 모두 문자열과 같이 0부터 센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리스트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len 함수의 사용입니다. 문자 A에 리스트들을 정의하고 len 함수에 A를 대입해 A의 문자열 길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함수를 통해 리스트 안에 몇 개의 자료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리스트 자료형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죠? 다음은 튜플 자료형에 대해 알아봅시다. 튜플은 리스트처럼 여러 집합들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자료형입니다. 사용 방법은 문자 T에 소괄호를 사용해 T에 대입할 요소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튜플은 소괄호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튜플은 튜플을 생성하고 나서 삭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튜플과 리스트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리스트는 대괄호를 사용하고 튜플은 소괄호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또 이 소괄호를 생략할 수도 있으니 잘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차이점은 하나의 요소만을 가질 때 튜플은 꼭 그 요소 뒤에 콤마를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의 요소만을 작성할 때 오류가 나지 않게 꼭 콤마를 붙여주세요. 튜플에서는 요소의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약 튜플의 요소 값을 지우거나 변경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사진은 delete 함수를 사용해 한번 튜플의 첫 번째 요소를 지우려고 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튜플의 첫 번째 요소를 C로 수정하려고 한 흔적입니다. 근데 둘 다 오류가 난 거 보이시죠? 이렇듯 튜플은 요소의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튜플보다는 수정과 삭제가 가능한 리스트를 좀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럼 튜플을 인덱싱하고 슬라이싱하는 것도 빠질 수 없겠죠? 다시 한번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뭐였는지 알아봅시다. 인덱싱은 특정한 값을 뽑아내는 거였고 슬라이싱은 특정한 단어를 뽑아내는 거였어요.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튜플과 리스트에 관계없이 대괄호를 사용한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네요. 인덱싱과 슬라이싱 방법은 문자열과 리스트와 동일합니다. 인덱싱은 요소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 하나를 입력하고 슬라이싱은 콜론을 사용해 범위를 입력하면 됩니다. 문자열 위치 세기는 0부터 시작한다는 점 제가 3번이나 말해서 지겨울 수도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 꼭 유의해 주세요. 자,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딕셔너리 자료형을 볼게요. 딕셔너리란 대응 관계를 갖는 자료형, 즉 연관 관계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와 밸류를 콜론을 사용해서 한 쌍으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딕셔너리, 사전이란 뜻이죠. 그래서 저희는 키의 값으로 밸류 값을 편하게 펼쳐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사진처럼 중괄호 안에 콜론을 사용해 대응 관계를 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딕셔너리는 튜플과 달리 수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딕셔너리의 쌍을 추가해 볼까요? 첫 번째 사진처럼 우리는 이미 정의된 A라는 딕셔너리에 숫자 2와 B를 콜론으로 묶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첫 번째 사진과는 원리가 동일합니다. 이미 정의된 A라는 변수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대응 관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딕셔너리를 삭제해 볼까요? 이땐 delete 함수를 사용합니다. delete 함수에 키의 값만 넣어주면 해당 부분의 키와 밸류의 대응 관계가 같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딕셔너리의 키의 값을 검색해 그 키의 값에 대응하는 밸류 값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그레이드 딕셔너리의 빅스타라는 키의 값을 검색해서 해당 값을 추출한 결과입니다. 사진 잘 참고해서 연습해 주세요. 간단해 보이는 딕셔너리도 주의사항이 따릅니다. 먼저 키의 부분에는 리스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키는 대응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열쇠 같은 존재이므로 중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만약 중복되는 키의 값을 설정하면 하나를 제외한 모든 값들이 무시되는 것을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불자료형입니다. 이제 진짜 거의 끝나갑니다. 불자료형은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자료형입니다. 변수에 true와 false를 대입하면 끝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근데 대신 이 true와 false는 꼭 첫 문자를 대문자로 써야 합니다. 이 불함수는 나중에 다른 함수에 응용이 되니까 이런 기초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불함수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true와 false가 출력됩니다. 대신 유의할 점은 숫자형에서는 0이란 값에서 false가 출력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는 그냥 가볍게 각자 한 번씩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강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제3강에서는 또 저와 함께 예제를 풀어볼 텐데요. 제3강의 예제를 풀어서 인증하는 게 제2강과 3강의 과제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준비했으니 오늘 배운 내용 각자 연습하고 만나요.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